크게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등변이기 때문에 삐뚤어졌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수직을 찍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평사를 만드는 거죠. 평사. 이렇게 평사 만들어서 요거 갖고 얘가 또 얘랑 같다. 심지어 이제 여기가 60도라고 주어져 있으면 요 놈은 이제 정삼각형이 되겠지. 이런 보조선을 잘 그어주면 되겠어. 그래서 뭐 AD 길이 4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AB 지름으로 하는 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점 맞는다 돼 있고, 자, 뭐 ABCD 둘레랑 넓이, 윗변 아랫변 그리고 AB 길이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 지금 4니까 이거 이제 대칭이잖아요. 이게 반 갈라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필연적인 이유는 원이 지금 외접하잖아.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이렇게 지나게끔 그려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뭐 요것도 그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4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대로 일단 냅둬볼게. 2 냅두고. 하고선 여기서 이제 좀 갖고 가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윗변은 알아요. 자, 그럼 이제 아랫변하고 양 옆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원이 외접을 하잖아. 외접. 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니? 원의 정의? 원의 정의가 어떻게 돼? 원의 정의 말할 수 있어? 그렇지. 콤파스 생각하면 돼. 콤파스 우리 딱 찍고 벌린 다음에 이렇게 그리죠. 그게 그냥 원의 정의거든? 찍은 점이 뭐인 거야? 중심인 거지? 벌린 거리가 반지름일 거고. 그래서 원의 정의는 여러분 외워야 돼.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원의 정의죠.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한 점을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중심. 이게 중심. 그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겠지. 원의 정의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해서 지금 이제 원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지금 뭐 크기가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원이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거는 중심과 반지름만이야.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이런 행위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얘기지. 중심 두 개를 찍고 반지름을 표현을 해야겠죠. 반지름을 이렇게. 그치? 자, 해서 쌤이 뭐 나온 김에 원에 대한 위치 관계를 5개를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밖에서부터 좁혀서 들어가 볼 거야. 첫 번째, 자, 중심을 잇는 거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맞죠? 그리고 반지름이 있겠지? 반지름이 요만큼일 거야. 자, 요걸 R1, R2라고 해볼게. 요 거리를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D라는 게 R1하고 R2 더한 거보다는 어때? 크겠지? 요게 첫 번째 관계. 이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식이다. 자, 두 번째. 조금 좁혀봐. 조금 좁혀보면 이게 이제 외접 상황이 되겠죠. 외접한다는 상황이겠지? 중심끼리 이어서 요만큼 D가 될 거고, R1, R2. 그럼 이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니? D라는 게 R1 더하기 R2 딱 정확히 표현되겠죠? 그치?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 요 개념을 쓰진 않아. 근데 나온 김에 내가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조금 더 이제 안으로 좁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요만큼이 D일 거고요. R1, R2를 표현을 해볼게. 요만큼이 R1, 요만큼이 R2, 요게 D. 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식은 삼각형의 기본 성질을 쓰는 거야. 그럼 삼각형의 기본 조건이 뭐니?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 길이 합보다 작은 거지. 그쵸? 그래서 D가 뭐 가장 긴 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변 길이 합보단 작아야 되잖아. D가 R1 더하기 R2보다 작다. 이렇게 꺼낼 수 있고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면은 안에서 이렇게 접하는 내접 상황이 생겨요. 요만큼이 D겠죠? 그리고 요만큼이 큰 반지름 R2일 거고 요만큼이 R1일 거야. 그래서 식을 쓰면 어떻게 되니? D라는 건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그냥 빼서 생긴다. 자, 마지막 위치 관계다. 안에 이제 완전히 들어와 버린 경우. 이렇게 들어왔어요. 중심이 어딘가 있고요. 요만큼이 D겠죠. 하고 요게 R2. 그리고 요만큼이 R1. 그러면 D하고 R2 빼기 R1을 비교를 해보잖아. 누가 크지? R2 빼기 R1이랑 D랑 누가 커? 이 경우에? 누가 크겠어요? R2에서 R1을 빼고도 이미 남아있잖아, 요만큼이. 그쵸? 그러니까 R2 빼기 R1이 더 크죠.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래서 두 원간의 위치 관계는 총 5개로 할 수 있다. 어쨌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에 원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즉 중심과 반지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중심끼리 있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필연적이라는 얘기지. 이걸 안 하고는 내가 문제를 풀 수가 없죠. 되겠죠? 중심끼리 있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필연적인 보조선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황을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반지름 이렇게 같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또 닮은 걸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등변사 대립구의 필수 보조선인 이것도 좀 그어주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닮은 걸 쓰기 위해서. 뭐 1대1짜리죠? 1대2 닮음이네. 1대2 닮음. 자, 이제 미지수만 좀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반지름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X라고 할까? 여기를 X 좀 설계를 좀 해보자. 반지름 미지수를 2개는 쓰긴 해야겠네. X, X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할까? 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고서 이 식을 써볼게. 했을 때 윗변 좀 천천히 한번 써보자. 윗변이 4고요. 그 다음에 아랫변을 써보면 여기가 2y면 여기도 2y겠죠? 그래서 아랫변은 4y 더하기 4가 되겠네. 4y 더하기 4 하고 그 다음에 양변은 2x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식을 요거 가지고 저 6720 뭐 저거 식을 하나 쓸 건데 미지수가 2개니까 식 하나는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식을 뭘 쓰면 좋을까? 피타고라스를 쓰면 좋겠네요. 피타고라스. 그죠? 여기가 요거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쓰면 좋겠네. 높이도 우리 표현해줘. 높이란 거였네. 높이 구해보면 요 길이. 근데 이미 y라고 해놨네. 전체를 y라고 할까? 그쵸? 그냥 그걸 하자. 높이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피타고라스죠. 그거의 2배겠지. 요것이 이해되니? 요 길이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루트니까 그거의 2배가 되겠지. 2배. 이렇게. 맞겠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높이까지는 일단은 표현이 됐어요. 하고 이제 xy에 대한 식을 하나 더 걸어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도 반지름이거든요. 요 길이도. 그치? 반지름 x야, x. 그래서 그 반지름 x라는 게 y에다가 2 더한 걸로 표현할 수 있죠. y 더하기 2. 해서 이제 문제풀이는 이렇게 설계가 됐으니까 뭐 계산만 하면 끝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뭐 애초에 미지수 하나로 끌고 가도 되지만 그냥 미지수 2개로 놓고 관계식 끌고 가면 되겠다. 이건 이제 식 작성을 잘 하면 되겠죠? 괜찮겠니? 계산 좀 생략하자. 그렇죠? 어차피 풀면은 뭐 3차 아니면 4차가 나올 건데 그거 이제 조립제법 해가지고 그냥 미지수 찾으면 되니까 결국에 이 설계가 문제지 여기.
미지수 표현 다 했으니까. 자, 183번도 질문이 3번 볼게요. 자,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애고 걔랑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했다. 삼각형 a, o, b. 우리 삼각형 마인드맵은 다 해놨죠? 얘는 지금 밑변 높이로 하는 게 그냥 제일 좋겠지? 예쁘니까. 밑변, 가로 길이 x좌표 차로 보면 되겠네. x좌표 차. 그러면은 뭐 그냥 우리 늘 하던 대로 x, y라고 놔도 되는데 그냥 베타 알파라고 해볼게. 베타 알파. 사실 얘도 미지수 하나로 줄일 수는 있거든요. 뭐 그건 일단 요풀이로 한번 해보고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가로 길이는 베타 빼기 알파일 거고, 물론 이제 알파랑 베타는 같다고 놨을 때 같다고 놓고 k 이항하면 이런 방정식의 부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그래서 뭐 구해놓을 건 구해놓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8.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2 빼기 k.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높이는 그냥 k네요. 높이는 k. 따라서 세로가 그냥 일단 k고. 근데 그 k라는 거를 좀 알파 베타로 표현하면 좋겠죠? 일단은 뭐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12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8베타 12. 알파 베타인 지점에서의 y좌표니까 일단 뭐 이렇게 해놓을 수 있겠지. 하고서 넓이 식을 써보자. 넓이라는 게 15고 2분의 1에 밑변 베타 빼기 알파, 그 다음에 높이 k 이렇게 식을 썼어. 그럼 베타 빼기 알파를 일단 구해야겠네.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16 플러스 4k가 되겠네. 해서 이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을 좀 써먹자. 양변 그냥 이거 제곱을 해볼게요. 225는 4분의 1에다가 16 플러스 4k 에다가 k제곱 해서 얘도 k에 대한 그냥 3차 방정식이 되겠네. 그러니까 풀면 k 값이 구해지겠죠. 뭐 이건 계산 한번 해볼게요. 4 곱하고 그 얼마니? 800, 900이니? 900은 4k 세제곱 더하기 16k 제곱. 그래서 이항을 해야겠네. 4k 세제곱. 그냥 애초에 4를 약분을 시킬 거야. 굳이. 225는 우변에서 4 약분시키면 4 플러스 k의 k 제곱이니까, 그러면 k 세제곱 더하기 4k 제곱 마이너스 둘두로가 빵이겠네요. 이거 조립제법을 한번 해봐야겠죠. 1, 4, 0, 마이너스 225. 이거 얼마로 하면 좋을까? 9. 5로 하면 될 것 같은데. 9, 45. 딱 떨어지죠? 그래서 0 된다. 뭐 k 빼기 5에 뭐 이렇게 될 거니까 k 값이 그냥 5겠지. 맞죠? 뒤에 거는 왜 안 하냐면 그냥 뭐 경험상 뒤에 거는 실근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빼는 거고요. k 값 5였으면 뭐 이렇게 함수 k 값 구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지금 선생님이 그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는 알파 베타 놓고 많이 해봤으니까 알파 베타 놓고 한번 해본 거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 사실 이게 지금 대칭축이 4잖아. 대칭축이 4야. 그럼 요 길이가 이제 같거든요. 해서 뭐 적당히 요점 좌표를 뭐 4 플러스 p, 요 길이를 p라고 놓는다면 요 x좌표를 뭐 4 마이너스 p 이렇게 한 문자로 표현하고 p를 끌고 가도 돼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게 되겠니? 4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알파 베타 이렇게 놓는 거보다. 뭐 그 다음 풀이는 똑같을 거고. 자, 그 다음에 79, 80쪽. 얘 괜찮니? 81, 82쪽. 91, 93 질문이겠지? 92번도 질문이니? 1, 2, 3 이렇게 해볼게요. 자, 모두 정사각형이래. A 길이랑
B 길이 합이 8이다.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뭐야? 일단 미지수 놔야지 뭐. 두 개 놓을까 그냥? A 한 변 길이 X라고 놓고 B 한 변 길이 그냥 Y라고 놔볼게. X 더하기 Y는 8. 물론 한 문자로 표현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8 빼기 X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AD 넓이의 차가 24다? 그러면 X제곱에서 이제 D의 넓이만 표현하면 끝나겠네. 그리고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자, D만 한번 잘 표현해볼게. 요 길이가 X니까 요 길이가 Y니까 일단 요 길이는 X 빼기 Y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X 빼기 Y일 거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전체 길이 Y에서 X 빼기 Y를 뺀 거겠죠. 맞지? 그죠? 그러면 2Y 빼기 X네. 2Y 빼기 X. 요거의 완전 제곱. 되게 차가 24다. 뭐 이거 연립하면 되겠죠? Y 8-X 대입할게. 대입을 하면 16-3X니? 제곱하고 그러면 10X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9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6 빼기 24는 빵. 그래서 뭐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지? 96X 얼마야? 280이니? 마이너스 280 뭐 약분점 하고 5X 제곱 48X 마이너스 140 더 이상 약분 안 되지. 그럼 인수분해를 이제 뭐 잘 짜줘야겠죠? 얼마로 될까? 5, 1에 일단 해놓고 140, 270 435 270, 435 435 안 되고 일단 뜯어놓긴 해야겠다 이거 2 35, 5, 7 이렇게 해놓고 10, 14 20 7 4 얼마나 되려나? 70 7하고 20 안 되고 35랑 4 35, 4도 안 되고 14하고 10 14, 10 안 되고 50 이것도 안 되고 계산을 잘한 게 맞나? 2y 빼기 x 10-3x 계산 잘했네. 5x제곱 48 조합이 뭐로 될까? 70 이것도 안 되고 12 2는 뺐고 2고 조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4 10도 안 되고 그쵸? 숫자가 잘못됐나? 답지 있니? 답지 한번 봐볼래? 조합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 5, 20 얼마로 나오니? x가? 그래? 숫자가 다른가 보네 그러면 몇 번이야? 194 191번? x를 어디로 넣은 거야? 저기로 놨다고? 5 또는 7이 나와야 되는데 5가 나오나 한번 봐보자. 5 또는 7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5여야 되고 35?
숫자가 다르네. 5 또는 7인데 문제에서는 그럼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 조합이 지금 안 맞죠? 여기가 어딘가 좀 숫자가 잘못됐나 봐. 이거 나와? 그래? 그럼 내가 어디 잘못 쓴 거니 그러면 지금? x 빼기 y x 빼기 y y에서 2y 빼기 x 했고 a랑 d의 넓이차 아이고 내가 여기 계산 실수했구나. 9x제곱을 빼야 되는데 더했네. 여기서 여기 틀렸네. 마이너스 8x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9x제곱을 뺀 거니까 그럼 8x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270 이렇게 되겠네. 그죠? 8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4로 나누자. 4 2x 4로 나누네. 그러니까 2로 나눠야겠네. 4x제곱 마이너스 48x 135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8 96 맞네. 하면 이러면 나오나? 4일 135 5로 만들면 27 해놓고 15랑 9 36 15 15랑 9 안되고 5랑 27 안 되고 그러면 2로 쪼개봐. 2는 당연히 안 되는데 1사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내가 뭐 계산을 자꾸 틀리나? 어디가 틀린 거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6 맞는데 8x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270 맞고 4x제곱 18 130 근데 이걸로 그 조합이 안 나오는데 내가 또 어딘가를 틀렸다는 얘기인데 어디 잘못 쓴 거야? A 2y x
그러네. 아이고 70 이렇게 되겠네. 140 한 번 더 나눌 수 있네. 70 한 번 더 나오네. x제곱 35 이러면 5하고 7 딱 나오네요. 되겠죠? x값 5하고 7이니까 이제 C의 넓이는 x 빼기 y 구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2번. 요거는 그냥 RH 잘 대입해서 풀면 되지. R을 8 빼기 2H로 바꿔요. 그 다음에 대입 64 마이너스 32H 에다가 4H제곱 빼기 2H제곱는 8 2H제곱 마이너스 32H 에다가 56이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2로 나누고 28 는빵 됐고, 그럼 2 또는 14네? 이게 H 빼기 2, H 빼기 14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지금 H가 14가 돼서는 안 되겠죠? H가 14가 되면 일단 뭐 여기에 음수일 거니까 R 값이 음수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H 값이 2겠네. 되겠죠? H가 2니까 반지름 4로 이렇게 구해지겠지. 부피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193번. 이건 그때 내가 힌트를 줬었죠.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각공통이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준 게 BAD 각도랑 BC의 각도 이렇게 같으니까 닮음이 된다. 일단 닮음비를 안전하게 잘 써야 되니까 좀 떼어내서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B,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갖고 여기 D. 요거랑 BAC가 닮음인 거죠. BAC 이렇게 BAC 되겠니? 떼어놓고 이제 닮음비 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것도 미지수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AD 길이 6이고 BD 길이 8이고 AC가 CD 빼기 1이라. 그럼 요게 뭐 X라 놓고 X 빼기 1 이렇게 한 문자로 줄여도 되고, 아니면 그냥 XY 놓고 접근을 해도 되고. 그래서 식을 일단 하나 얻은 거죠. Y를 X 빼기 1로 일단 하나 표현했네. 식 하나만 더 얻으면 이제 문제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표현 좀 해볼게요. AD가 6, AD 6, 그 다음에 BD 8. 요거 어떤데? 그리고 여기서 AC 길이가 Y, 또 표현할 수 있는 거 BC 길이가 8 플러스 X.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해놓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AB 길이는 모르죠, 지금. AB 길이는 모르고. 8, 6, AB 길이 모르고요. 이렇게 해놓고, 표현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8, 6에 Y 4, 5 AB AB 길이 했고 BD 6 4 했고 BC 8 플러스 X 했고 AB 왜 이렇게 놓고 하면 되겠네. 놓고선 여기 지금 4대 3이니까 여기도 이제 4대 3이니까 3분의 4y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닮음비를 이제 한 번 더 쓰면 되겠지. 저 AB에 대해서 여기 3분의 4y잖아. 이렇게 놓고 해서 뭐 AB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요거 뭐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대 요거, 뭐 요거 대 요거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어쨌든 식은 이제 두 개를 더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계산이 깔끔하게 풀려요.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였다. 근데 이제 193번 같은 이런 그림 나왔을 때 닮음을 써야 된다는 걸 빨리빨리 알아채면 좋아. 하고 83, 84 197번? 이거 질문일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83, 84 질문 있니? 여기? (197번) 풀었어? 풀었니? 그럼 85, 86쪽 200번은 내가 할 거고 나머지 203, 4 200번 먼저 해볼게. 200번 요거는 키워드가 두근이 정수거든요. 정수. 근데 어쨌든 이제 정수잖아. 그럼 두근 곱을 써야겠지. 요 마 m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두근 곱은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약간 이제 공식인데 두근이 정수다 나오잖아. 그럼 저 정수도 조건이거든요. 정수도. 이렇게 해고선 이제 뭘 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있지. 이런 거 xy 마이너스 3x 더하기 2y 뭐는 0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썼냐면 x로 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2로도 묶어서 여기 똑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6이 생겼으니까 더하기 6 해서 식 똑같게 만들고 그쵸?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겨? y-3으로 묶어버리면 x 묶이고 2 묶인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6은 넘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xy를 찾아라. 그럼 요거 두 개 곱해서 1, 6 되든가 2, 3, 3, 2, 6, 1 되든가 아니면 마까지 붙인 거. 이런 총 8개의 순수상을 찾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두 가지를 배워.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랑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 배우는데 실수 조건은 옆에 있는 문제고 정수 조건 풀 때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일단은 대다수의 문제.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정수 조건 말고 나머지는 이제 모의고사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의고사에 안 나온다는 거는 조금 약간 교과 외의 느낌이 조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듯이 모의고사 기출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나올 수 있다. 해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두 개를 더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려면 m으로 정리해봐. m. 요거를 m이 지워지게끔. 즉 m에 대한 정수도 m이죠. 그래서 m을 좀 지우기 위해서 요거 2배를 해볼게. 어쨌든 두 근이 지금 정수인 거니까 푸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렇게 해서 요거 2개를 이렇게 더해볼게. 그럼 이게 싹 사라지거든요. 2알파, 2베타, 알파, 베타 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3 되고 해서 요거를 또 아까처럼 또 하는 거죠. 요거를 알파로 묶어봐.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그럼 남은 요거는 지금 묶였고요. 요걸 써먹어야 되지. 해서 2를 만들어 놓고 또 똑같은 베타 플러스 1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쵸? 그러면 4가 생겼으니까 4를 빼겠지? 그럼 원래 식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처럼 베타 플러스 2로 또 묶을 수가 있다. 그럼 알파 묶이고 플러스 2 묶이고 4는 이항하고 이런 알파 베타 짝을 찾으면 이제 끝나는 문제지. 얘는 이제 1, 2라고 마일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겠니?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근데 이제 요 문제는 포인트는 이거지. 뭐 이렇게 푸는 거는 연습이 됐고 그럼 이거 두근 근과계수를 썼을 때 이 식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m을 지워내면 되겠다. 뭐 요건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찾아가면 될 것 같아. 자, 20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번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게 이제 실수조건 부정 방정식인데 일단 내신에 일단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뭐 풀이 방법이 너무 좀 획일화돼 있어가지고 풀이는 이제 크게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는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서 조금 처음에는 좀 이게 좀 발상적으로 보일 수 있긴 한데 저 4xy를 다 써먹고 싶은 거거든요.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버리는 거야. 조금 살짝 발상적이거든. 처음에는. 그러면 여기서 x제곱 쓰였고 마이너스 4xy 쓰였죠. 그 다음에 4y제곱도 쓰였어. 그럼 여긴 누가 남느냐? 4y제곱까지는 쓰이고 y제곱이 뒤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또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는빵 푸는 거죠. y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값이 2y니까 그에 맞는 x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지. 그치? 두 번째 방법은 202번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얘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푼 것처럼 똑같이 풀려고 요 2xy를 다 써먹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x-y의 완전 제곱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y제곱을 썼죠. 그러고 y제곱이 남았어. 근데 이 경우엔 뒤에가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경우인 거야. 그래서 한 가지 풀이만 알면 좀 풀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풀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 이걸 만족하는 두 실수 xy가 존재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을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한번 해볼게요. 내림차순. 그러면 1창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를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니까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입장으로 한번 본다면 요거의 실근 x가 존재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에 실근 x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y는 제쳐놓고 x만 보자면. 그래서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짝수니까 한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4분의 d 써보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을 해보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앞에 거 전개했고 뒤에 거 뺄게.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이너스 y제곱 되고 마이너스 4y 되고 마이너스 4가 돼요. 어머 얘가 뭐가니?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이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y 플러스 2제곱이야. 이렇게 맞겠죠? 그래서 얘 d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무언가의 제곱이란 건 항상 0 이상이야.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항상 0 이하가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니?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거의 실근 x가 존재해야 되니까 지금 구한 이 4분의 d가 0 이상이 되는 조건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0 이하야. 그럼 0 이상이 되려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공통 부분. 이해가 되니? 0 이상이어야 되는데 0 이하니까. 따라서 y 플러스 2제곱이 그냥 0이 될 때밖에 없다. 즉 y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번째 풀이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무조건 묶이거든요. 해서 이게 0 이하가 돼서 0이 될 때가 딱 하나밖에 없다. 문제 구조는 그래. 근데 여러분도 있잖아. 이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을 풀어보면 나는 지금 x에 대해서 했지. 근데 이게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면은 안 되는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안 나올 때가 있다고.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서 내가 한번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했는데 이렇게 안 나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이해되겠니? 알겠죠? 자, 202번이었고 203번. 이것도 풀려면 일단 전개는 해야겠죠? x제곱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됐네. 이거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가 존재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y 마이너스 6의 x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3는 0. 그 다음에 요거 만족하는 양의 정수 x가 존재하는 거니까 얘도 4분의 1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를 해보면 y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6y 플러스 9에 플러스 12. 일단 양의 정수 xy가 존재해야 되니까 요게 0 이상이 되어야겠지. 해서 6y가 12 이하니까 y 값이 2 이하다라는 걸 얻게 됐어요.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푸냐. 양의 정수기 때문에 케이스를 딱 두 가지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y가 2일 때, y가 1일 때 이렇게. 그럼 y가 2일 때를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y가 2일 때는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게 그냥 x가 1이네. 이거 구했고 y가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요거는 근해공식 써야겠네. 근데 양의 정수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네. 그래서 1,2가 정답이겠죠. 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부정방정식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몇 개만 지금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집어서 넣는 거야. 일단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보다는 무슨 조건? 정수 조건이 중요하다. 정수 조건. 정수 조건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교과외가 아니고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고. 근데 실수 조건은 너무 지역적이기도 하고 트렌드에도 좀 지나치기도 했고. 그래서 자 204, 205는 그래도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 갈게. 쉬는 시간 좀 줄게. 알겠죠? 지금 49분인데 넉넉히 줄게. 쉬는 시간. 자 204번 볼게요. 그 기니 가나다를 보지 말고 이 식을 딱 보자마자 들어야 되는 생각이 당연히 뭐인 거야. 3차 방정식의 근에 관한 얘기를 해. 무조건 조립제법을 해야죠. 그치? 조립제법 생각 안 하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미지수가 껴있어도 조립제법 생각하라 했죠. 대리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뭐. 3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맞죠? 뭐로 할까? 2 되나? 3 6 3에 2 되네. 그래서 x-2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a이다. 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기억법 맞죠? 3, 2라는 실근 가지니까. 니은 뭐? 오직 하나의 실근. 이거 우리 연습했지?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요게 D가 0이어야 되지? 그치? 실근이 총 하나려면.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근에 대해서 좀 이제 다뤄봤었는데, 중근을 가질 경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요게 D가 0이면서 얘랑은 다른 중근, 예를 들면 3이라는 중근, 이렇게 갖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2랑 3이라는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근데 얘는 지금 오직 하나의 실근이잖아.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3중근, 첫 번째. 3중근을 갖는 경우,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요거의 D, 판별식을 D라고 하면 D가 0보다 작은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겠지. 그렇지? 3중근인 경우, D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겠다. 자, 3중근인 경우려면 일단은 요게 이 식이 X는 2를 중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요 식이랑 똑같아야겠죠. 근데 이건 모순이지? 이미 같지가 않죠? 이거 모순이다.
아, 이런 케이스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잘 피해갈 수 있었던 거야. 사실 이 경우까지 다루라고 했으면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요. 조금. D만 구하면 끝나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0보다 작다. A 값이 4분의 3이니? 4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D급번. 중근 같도록 따져야겠지. D급번 풀어볼게. 중근 가지려면 첫 번째 케이스, 요 D가 0이고, 그리고 2는 근이 아닌 경우. 요거 먼저 해볼게요. D가 0이려면 A 값이 지금 4분의 3인 상황이네. 그리고 2는 근은 아니어야 되니까 2 대입한 4 플러스 6 플러스 3A는 0이어서는 안 되겠죠. 즉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일단 정답이 되겠네. 잘 따라오고 있니? 두 번째는 뭐라고? D가 0보다 크면서, 그러면서 뭐야? 2를 근으로 가져야 되죠. 2를 근으로 갖는다. D가 0보다 크면서 예를 들면 2, 3 이런 경우지. 그래서 중근이 겹치는 경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미 구해놨네. D가 0보다 큰 경우는 A가 4분의 3보다 작은 경우. 이거 부동방향 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2는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A 값 여기서 구해놓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0? 이거 만족하네. 이렇게 되겠네. 가 되겠죠. 자, 물론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안 따진 세 번째 케이스가 3중근이야. 3중근은 왜 안 따졌냐면 3중근이 안 나온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3중근 안 한 거예요. 사실 중근이라는 건 3중근도 포함을 시켜야죠. 3중근 지금 이 문제에서 안 나오니까 뺀 거고. 자, 마지막 205번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요건 지금 이제 복소수의 상등이죠. 양변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수부 0, 허수부 0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요거 0, 연립방정식이지. 요게 0이다. 자, 그럼 연립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딱 두 가지죠.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로 대입한다. 요 111에다가 마로 이렇게 쓱싹 하면 딱 마이너스 3xy 나오지.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2x랑 y랑 같은 경우, 두 번째 x랑 y랑 같은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되겠다. 자, 요걸 이제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y에다 대입해봐.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빼기 25, 는 25 얼마야? 마이너스 x제곱 25? 모순이네?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x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x에다 y 집어넣으면 y에다 x 집어넣자. 는 25. 그럼 이 경우는 답이 되겠네요. x제곱이 25니까 x가 5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y도 5, y도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죠? 최대값 10, 최소값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자, 대소비교의 마인드맵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소비교. 지금 이 문제가 대소를 비교를 하란 얘기지, 요거는. 그쵸? 대소비교는 가장 많이 쓰는 건 뺄셈이야, 뺄셈. 뺐을 때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 0이랑 비교를 해서 크면 큰 거고, 같으면 같은 거고, 작으면 작다. A가. 그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나눠서 비교를 해요. 나눴을 때는 누구랑 비교를 하면 좋을까? 나눴을 때 A가 B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하려면 누구랑 비교를 하면 되겠어? 1이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1. 크면 크고 같으면 같은 거고 작으면 작겠죠? 자, 물론 3번까지 일단 보고 설명해 볼게. A가 B보다 작은 거랑 A제곱이 B제곱보다 작은 거랑 같은 이치겠죠. 같으면 같고 작으면 크면 크고. 물론 이거는 이제 언제만 쓰냐, 2번, 3번은 A, B가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둘 다 양수일 때만. 이때만. 되겠죠. 자, 해서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뺄셈을 해야 돼. 뺄셈을. 기억번 한번 해볼게. 그래서 a가 b보다 큰 상황이고 a 제곱 빼기 b 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a 빼기 b의 a 더하기 b겠죠? 근데 그래서 a가 b보다 크니까 얘가 플러스인 건 확실해. 근데 얘는 애매한 거지.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자, 니은번 ab가 0이 아니고 a가 b보다 크면 자, 요건 이제 외우면 돼. 역수를 취하면 무조건 등호가 뒤집혀. 무조건이야, 무조건. 알겠니? 물론 부호가 같을 때, 서로 부호가 같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뿔뿔이거나 마마일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뿔뿔일 때, 마마일 때. 뿔마일 때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뿔뿔일 때는 역수하면 뒤집힌다라는 건 알고 있겠지만 이제 음수일 때가 조금 헷갈리는 거잖아, 항상. 그죠? 음수일 때도 된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뭐 증명은 되게 간단해. 숫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집어넣어 봐도 딱 보이고, 뭐 아니면 그냥 뺀 다음에 또 꺼내도 돼요. 자, 디귿번. 어쨌든 요거는 지금 틀렸죠? 부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AB가 지금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디귿번.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다.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D보다 크냐? 이것도 뺄셈을 해. 그럼 뭐 느낌으로 찾긴 했겠지만 A 더하기 C에서 B 더하기 D를 빼라는 얘기야. 그거는 A 빼기 B랑 C 빼기 D를 더한 거죠. 근데 이제 가정에 의해서 얘가 플러스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디귿번 맞는 얘기고, 리을번. 그럼 어떻게? 빼야겠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을 계산을 해. 그러면 A 빼기 B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 돼요. 자, A 빼기 B는 플러스인 게 맞아요. 요 놈은 어떨까? 요 놈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내가 요것 때문에 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어, 빼서. 하라는 대로. 얘는 어떻게 판단해? 요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생각해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요거. 아니면 몰라. 답은 세 가지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모른다. 플러스. 왜 플러스야? 응? 플러스 같아? 왜 플러스야? A제곱 플러스고 절대값 A A제곱이랑 똑같고 AB는? AB는 어떻게 해? 절대값 A제곱이 절대값 AB보다 크다고? A가 B보다 크다는 전제하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서윤이가 한 얘기는 얘기야. 지금 요거의 부호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 네. 지금 절대 A가 B보다 지금 큰 상황인가? 크다고 전제했죠. A가 B보다 큰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서윤이 얘기는? 그래서 여기다 양변에 A 절대값 A를 곱해도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엄밀히는 뭐 이렇게 크거나 같다 할 수 있어서 얘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AB도 양수일 거다 이렇게 한 건데 접근은 일단 좋아. 근데 A가 B보다 크다고 해서 요 대소관계가 일단 무조건 되진 않죠. 그치? 그치? 근데 접근은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분등식을 증명하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뿔뿔이야 뿔뿔. 뿔뿔이면 얘 무조건 양수죠. 그치? 마마야. 마마도 양수지. 양수니까. 문제는 뿔마지 뿔마. 그쵸?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그래서 요걸 알아야 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A제곱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으로 이렇게 A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보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 a 플러스 2분의 b에 제곱하면 a제곱 곱한 거에 두면 딱 ba 나오죠? 그럼 4분의 b제곱이 생겼으니까 4분의 b제곱을 다시 빼. 그럼 4분의 3b제곱 남겠지. 이거 이해되니? 4분의 b제곱이 생겼으니까 4분의 b제곱을 빼줘야 식이 변형이 안 될 거 아니야? 4분의 b제곱을 빼서 4분의 3b제곱 만들었다 하니까 요놈 양수, 요놈 양수 해서 양수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되겠니?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이게 조금 이제 좀 테크니컬하긴 하거든. 근데 이게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적어놓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매품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제 들으면서 적어봐. 지금 이제 정리해봐. 이거. 이거는 a-2분의 b에 완전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 똑같이. 그래서 항상 0 이상이 되는 부등식이 되겠죠? 적어. 여기 있는 거. 리을번 요거 적어봐. 뭐가 잘 안 보이니? 안 보이면 얘기해. 요거 4분의 3. 4분의 3.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뭔가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이 0 이상이다로 여러분들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의 일반적인 설명이 되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 어떤 식이냐면, 지금 선생님이 요거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요 식을 그냥 A에 대한 2차 함수로 한번 바라봐. A에 대한 2차 함수로. 그럼 얘 무슨 볼록이니? 무슨 볼록인 함수야,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앞에가 1a제곱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자, 판별식을 구해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b제곱이지. 그쵸? 그럼 0이 하죠? 얘는 d가 0이 하니까 접하거나 떠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요거를 내가 FA라고 얘기를 하면 FA는 항상 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도 증명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니? 2차 함수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저 이제 앞으로 딱 보자마자 무조건 0보다 큰 부등식인 걸 알아야 돼요. 저거. 자,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19번 18번도 설명해볼게요. 18, 19 이렇게 해볼게요. 자, 1차 부등식은 일단 앞에 부분은 되게 라이트하기 때문에 그냥 뭐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 포인트만 딱딱 설명할게. 그냥 우리 1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 중학교 때 그냥 나누고 싶잖아. 똑같은 거야. 고등학교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나누는 건데, 나눌 때 뭘 조심해야 돼? 부호를 조심해야죠. 부호. 그쵸? 나눌 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부호 방향의 반대가 바뀌냐 안 바뀌냐가 결정되잖아? 근데 나눴더니 뭐야? 이미 답이 요거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부호 방향이 무조건 바뀐대.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나눈 애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꼭 챙겨야 되고요. 자, 하고선 플러스에서 뭐까지 알 수 있는 거야? 답을 이미 저 우변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준 거잖아. 요 놈이 마이너스 1이다까지 알려준 거다. 괜찮겠니? 되겠죠?
그러고 풀이를 이어가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인 거 써먹어 볼게. 2b 더하기 2가 양변에 3a 마이너스 b 곱하면 3a 플러스 b가 돼요. 7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이시고 3a 플러스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연립을 하시면 구할 수 있겠다 인 거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분모가 0보다 작다는 걸 안 썼거든. 그냥 연립하면 그냥 답이 풀리니까. 근데 그걸 써먹어야 되는 문제는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단순한 거지만 포인트 하나 꼭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19번. 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분 요거의 포인트를 딱 정확히 알려드릴게. 잘 생각해봐. 자, 이런 부등식이 있어. 그 다음에 이런 부등식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2로 나눠. 첫 번째 거. x가 5천만보다 작다. 해가 존재하지. 해가 있죠? 두 번째 거. 마이너스 5로 나눠. x가 마이너스 2천억보다 크다. 어쨌든 해가 존재하죠. 그 범위에 있는 해는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해가 존재한다 또는 해가 무수히 많다. 1차 부등식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려면 구조적으로 여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면 A로 나눠서 무조건 해가 존재하죠. 범위 해가 나오니까. 이해가 되니? 이 원리가? 돼요? 그죠? 그래서 1차 부등식에 이런 멘트가 나왔다? 우리 일단은 좌변으로 이렇게 정리는 할 거 아니야.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1차 부등식 배울 때. 하고 나누고 싶을 거 아니야. 그 전에 이 멘트가 나오려면 일단 여기에 0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받고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치? 그렇지 않으면 해가 무조건 나오니까. 자, 그러면 0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면 0보다 a 플러스 5가 크다가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해가 없다랑 해가 무수히 많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 이 문제에서 지금 뭐 해가 없다만 따지라고 했지만 해가 없다가 되려면 a 플러스 5의 조건은 뭐예요? 이 경우에 0보다 큰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 a 플러스 5가 음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뭐도 되면 돼? 0이어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0보다 크다가 해가 없겠지. 맞죠?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는데? 그럼 a 플러스 5가 뭐가 되면 돼? 양수면 되는 거지, 양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제 가지고 이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룬 거예요, 지금. 되겠죠? 1차 부등식에서 저런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1차 함계수가 0일 수밖에 없다. 그 박아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상황에 맞게 생각해주면 된다. 괜찮죠? 필기하실 분은 필기하시고. 오케이. 자, 뭐 일반적인 부등식 풀이는 뭐 그냥 쭉 넘어갈 거고요. 자, 227번 볼게요. 227번. 여러분 그 AI 같은 거 좀 써? 챗GPT 이런 거 너네도 쓰지? 안 쓰니? 쓰지 않아? 반응들이 없어. 요즘 애들도 쓰잖아. 그죠? 챗GPT. 제미나이 쓰는 사람 있어? 제미나이? 제미나이 써? 챗G도 쓰고 제미나이 쓰고? 제미나이 프로 버전 쓰니? 그냥 일반 버전?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그 한석준 아나운서 알아? 여러분들? 한석준? 혹시 알아? 유튜브에서 지식인사이드란 채널 몰라요? 한번 구독해봐. 지식인사이드. 여기에서 내가 주말에 그러니까 뭐 좀 유명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한 25분씩 끊어가지고 뭐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야. 얻어갈 게 많은 채널인데 이제 어떤 교수님이 나왔어요. 인공지능을 20년 동안 연구한 교수님이 나왔대. 이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라 중요한 소중한 수업 시간이지만 할애를 해서 요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진도도 나쁘지도 않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니까 이게 피부로 안 와닿잖아. 요새 그 취업이 정말 어려워. 취업이 정말 어려워. 정말
그러니까 뭐 대학교를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취업 자체가 그냥 박살이 났어. 여러분 미래는 더 암울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되게 저주받은 세대거든. 90년대생들이 저주받은 세대로 되게 유명해. 취업이 어렵거든. 근데 그래도 턱걸이는 딱 문은 닫고 딱 들어온 세대야. 내 나이까지가. 우리 위에 세대 분들은 조금 취업을 그래도 쉽게 했죠. 예를 들면 뭐 학교 선생님만 해도 요즘은 사범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라는 고시를 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사범대학을 그냥 졸업만 하면 선생님이 돼. 그런 시대였어. 그런 시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10년 후지? 10년 후쯤 취업을 하게 될 거 아니야? 10년 후, 한 11년, 12년? 그때는 이제 더 힘들 거라는 거지. 이제 전망을 하는 게. 여러 학자들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최근 예시야, 최근.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 알죠? 여러분. 공인 회계사. CPA라는 시험을 붙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인데, 평균 수험 기간이 3년이야. 평균적으로 수험생들. 근데 이 3년이 이 허수들, 소위 말해 이 시험에서 허수들이라고 하거든요. 실수 허수? 깔아주는 애들 허수라 그래. 그러니까 독서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 허수들이 공부해서 3년인 게 아니라 이제 뛰어난 애들, 이 CPA를 준비를 하거든요. 애초에 이게 하드웨어가 안 되는 애들은 이거 도전도 안 해. 그게 3년인 거야. 내 친구 중에는 3년 해서 된 애가 있어요. 근데 딱 됐잖아. 바로 취업이 안 되더라고. 예전에 모셔갔거든? 회계사 하면 아주 대단한 직업이야. 근데 요새는 왜 안 들어가냐? 그거에 대한 다큐가 있더라고. 또 보니까, 얘 얘기도 듣고 해보니까 3년 차에서 5년 차 신입이 할 수 있는 일을 챗GPT랑 제미나이가 해주는 거야. 걔네 신입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좀 노가다성 있는 거. 그거들을 그냥 코드만 잘 짜가지고 집어넣으니까 그냥 월 구독료만 내면 해주는 거죠. 연봉 몇 천씩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이면 뽑겠니?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안 뽑잖아. 실제로 요즘 회계사가 신규를 안 뽑아, 신규를. 근데 회계사만 그러냐? 개발자도 지금 박살이 났어요. 개발자. 그러니까 원래 이과 나오면 무조건 밥은 먹고 살았거든? 문과는 좀 힘들지만, 근데 요새는 이과도 힘들다는 거야. 안 뽑죠. 코드를 다 짜주거든. 파이썬 같은 코드를 챗GPT한테 나대려고 하면 알아서 다 짜줘.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제 좀 거품이 끼는 게 있어요. 챗GPT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간이 검수를 해야겠지. 근데 지금 이제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제 AI가 잘해.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카이스트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좀 공감이 됐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해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인간을 이기는 AI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건 둘째치고 우리는 우리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AI를 잘 쓰는 누군가 하고 나하고의 싸움인 거야. 이제 앞으로 미래는. 어차피 AI 시대는 도래를 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소위 말해 나이 든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너네 AI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나름 가지고 있는 그게 어떤 구조를 통찰하는 거는 좀 내가 좀 그래도 괜찮게 해.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 근데 내가 봤더니 요 정도 인사이트는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AI 시대는 무조건이죠. 지금 챗GPT가 나온 지가 3년이 됐어요. 2022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좀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완전해졌어. 너무 지금 계속 학습 중이고. 그러니까 이걸 잘 써먹는 사람하고 나하고의 싸움인 거야. 그래서 이거의 이제 인사이트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챗GPT나 뭐 그런 거를 쓰는 사람도 써봤자 약간 대화 용도나 뭐 질문 용도.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둘 중에 고민 좀 해줘. 뭐 나는 진로가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이런 라이트한 정도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을 생각을 해서 좀 도전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면 코딩을 해봐. 코딩 같은 걸 해보라는 거야. 지금 AI의 주된 업무가 코딩이거든요. 코딩? 메타 알아? 여러분들? 메타라는 회사 알아? 마크 주커버그가 만든 회사. 그죠? 전 페이스북. 지금 현
메타 이 저커버그가 이번에 그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일단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막 유명한 거고. 왜 그러냐면 원래는 CPU 가지고만 단순한 계산을 순차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다발적인 계산을 한 번에 멀티코드로 해버리거든요. GPU를 개발을 한 거야, 엔비디아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빅테크, 빅5 기업 안에 드는 1등 기업이 된 거고, 지금 GPU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잘 해놔야 계산이 빨리빨리 되고 이미지도 빨리빨리 생성하고 동영상도 만들어내니까 이게 일단 경쟁력이거든. 근데 이 저커버그가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5기가와트짜리를 지었대요. 원전이. 이 크기가 맨해튼 주만 하대. 맨해튼 주만 한 거야. 시도 아니고. 서울시보다 크지? 쳐봐, 여러분들. 구글에. 그 조감도가 있어요. 졸라 커. 거기에 들어가는 조가 몇천 조래.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는 확정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잖아. 빅테크, 빅5 기업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미래란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만져봐야 돼.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한테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안 먹어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선호도를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야. 안 먹어봤는데. 그쵸? 내가 안 해봤는데 AI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해봤잖아. 이런 걸 대화만 해봤잖아. 나중에 중요한 딱 시대가 오잖아. 안 해봤으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잘 활용을 해본 사람은 해봤으니까 나름대로 구조가 트여 있겠죠. 적응을 빨리 하는 거지. 나는 그래도 턱걸이를 해서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여러분 시대는 100%란 말이야. 5년 안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3년 안에 지금 챗GPT 처음 나왔을 때 그 되게 유명해. 세종인간 그 사건 알아요? 챗GPT한테 세종인간이 노트북 던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걸 그럴싸하게 설명을 해놨어, 챗GPT가. 문법도 다 맞아. 내용은 엉터리인 거지. 있지도 않은 사건인데 몇 년에 이렇게 일어났다 써놓은 거야. 그랬던 챗GPT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3년 만에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학습 속도가 더 가속화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이제 여러분 생각이 나더라. 내 앞가림도 물론 잘해야 되니까 나도 요새 제미나이랑 그런 걸로 뭐 자동화 시키는 걸 좀 공부를 하고 있어. 나도 파이썬 같은 거를.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짬을 내서 도전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이게 뭐 오늘 듣고 까먹을 수 있어. 근데 듣고 누군가 하잖아? 그 사람 좀 바뀌겠지. 하루에 조금씩.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그냥 던져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뭐 요즘 좀 이제 배우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코딩을 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좀 주로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 뭐 예를 들면 뭐 자동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뭐 오답노트 자동화. 아니면 내가 영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우고 싶어. 그 영단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없을까? 그냥 대충 물어봐. 그럼 걔가 이렇게 제시해주겠지. 물론 여기다 이제 조금 프롬프트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겠죠. 좀 뭐 구글 시트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자동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집어넣긴 해야겠죠. 디테일하게 자동화라는 그 키워드를. 그럼 걔가 설명을 해줄 거야.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그럼 거기서 너네가 딱 보고 대충 생각이 될 거야. 아, 뭐 이런 게 있겠구나.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쓰는데라고 또 물어봐. 그럼 걔가 알려줘. 그럼 걔가 또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거든. 그럼 해보다 보면은 또 막 걔가 코드도 직접 짜서 다 줘요. 그럼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야겠죠. 그것도 모르겠어? 그럼 알려달라고 해. 그럼 또 알려줘. 그럼 그 코드의 의미는 뭐냐 물어보면 또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씩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교수님이 이런 걸 자전거 타기로 또 비유를 하더라고. 자전거를 계속 부딪혀가면서 타봐야 되는데, 안 해본 애들은 자전거 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못하잖아. 근데 해보다 보면 되는 거죠. 해보다 보면, 아, 여러분 자전거 어떻게 타야 된다 막 계산하면서 해? 그냥 타는 거지 뭐. 그죠? 직관으로. 약간 요것도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해보고, 또 지금 얼마 전에 뭐 이 교수님이 말하기를 바이브 코딩이란 게 새로 생겼대. 원래는 그냥 코딩만 하는 건데 바이브 코딩이 러버블이라는 지금 어플이 계산이 어플이 생겼거든요. 러버블. 그래서 이제 미국 서양에서는 유치원 애들도 이거를 교육을 한대. 이게 무슨 어플이냐면 그냥 한 줄만 딱 프롬프트를 집어넣으면 게임을 하나를 만들어줘. 그냥 알아서.
고양이가 위에서 떨어지면서 테트리스 쌓는 게임을 만들어줘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되게 좋아진 거죠,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잖아. 한번 생각을 해봐.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닌 세상이라는 거지, 이제.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 어딨어, 그 AI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확실한 미래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그냥 대화만 하지 말고 익숙해지는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영상 링크도 단톡에 공유를 좀 해줄게. 주말 통해서 한번 봐봐. 자, 227번 해볼게. 뭐 그런 것도 있어. 한마디만 더 하면 챗GPT만의 그 생태계가 있거든? 제미나이는 구글 거야. 구글만의 생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놀고 싶은지를 먼저 선택을 해놓고 구글에서 놀고 싶으면 제미나이한테 좀 짜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챗G가 짜주는 거랑 제미나이가 짜주는 건 조금 틀릴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구글 시트 뭐 그런 걸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제미나이를 좀 활용을 해서 해보시고. 그리고 일단 챗GPT는 이름에 붙어있듯이 채팅 어플이에요. 채팅 어플. 대화를 도와주는 어플이지 사고력 같은 건 좀 재미나고 조금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광고 봤을지 모르겠지만 나노바나나라는 거를 그 제미나이에서 만들어냈거든? 나노바나나? 광고 본 적 있니? 요새 광고 엄청 하던데. 이미지 만들어주는 나노바나나 프로라는 게 요번에 나왔어.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 되게 다양한 게 많아요. 이미지 되게 잘 만들어줘. VO3라는 것도 있고, 요거는 비디오 만들어주는 거. 다 제미나이에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요새는 그래서 텍스트만 몇 줄 넣잖아? 한 요 정도 텍스트만 내가 딱 스크립트 짜가지고 넣으면 PPT를 이만큼 만들어줘. PPT를 하루 종일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젠 슬라이드를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그냥 내가 단순 노동으로 할 것도 어떻게 하면 AI 써먹을 수 있을까? 그게 요령 부리는 게 이제 아닌 시대가 된 거죠. 자, 얘가 해를 갖도록이래. 이거 한번 해볼게. 일단 뭐 이렇게 해는 풀어놓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풀겠죠? 이렇게 두 개. 자, 이렇게 항상 구조는 똑같아. 해는 구해놓고 그 다음에 확실한 것만 일단 그리는 거거든요. 3보다 작다를 그려요. 그리고 이제 크거나 같다를 그릴 건데 해를 갖도록이잖아. 그러면 2분의 a-7이 여기 위치를 해야 되겠지? 크거나 같다로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 다 똑같이 풀 거거든, 내가. 첫 번째, 경계값 찾기를 그림을 통해서 하는 거야. 경계값을 찾았죠? 얘가 3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두 번째, 같아도 되는지 체크를 해라. 그래서 자, 2분의 a-7이랑 3이랑 같아도 되느냐? 같아도 여전히 해가 있냐는 건데 같으면 하나는 색칠이고 하나는 빵꾸니까 같으면 해가 없겠죠? 얘는 같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그냥 정답이다 하고 풀면 돼요. a-7이 이거보다 작다니까 13보다 작다. 최대값은 12가 되겠네. 자, 여기 있는 문제 다 똑같다는 거야. 229번도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정수, 개수. 그러니까 이제 테마 자체는 정수, 자연수, 개수. 해를 갖냐 안 갖냐. 요게 멘트가 일단 키워드가 될 것 같아. 자, 그냥 풀듯이 풀어요. 이렇게 풀어. 그 다음에 3x가 마이너스 9. 그럼 풀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여기까지 똑같이 했고 확실한 것도 그림 그려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a-2 이하다. 그러고 어떻게? 요거 만족하는 정수가 5개래. 그러면 4, 5, 6, 7, 8까지 들어가야지. 8. 그러니까 8은 여기 있고 9는 여기 있고
이렇게 경계값을 찾는 거죠. 그치? 그 첫 번째 경계값을 찾았어? 두 번째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 자, A-2가 8이랑은 같아도 되니 아닌 되니? A-2가 8이랑 같아도 여전히 해가 5개야? 생각해봐. 8이랑 같으면 4, 5, 6, 7, 8 여전히 해가 5개죠. 요거 색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같아도 되는 거야. 9는 어때? 9는 같아버리면 해가 6개로 늘어버리죠. 그러니까 9는 같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같아도 되는지 두 번째만 딱 체크하면 정답이 된다. 되겠죠? 항상 똑같이 푸는 거야, 얘들아. 풀이법이 달라지면 안 돼. 그래서 자연수 A 값은 10이 되겠다. 괜찮겠니? 자, 232번 볼게요. 자, ABC꼴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요? 우리 연립방정식 때는 그냥 아무거나 잡았어도 됐어. AB 잡든 BC 잡든 AC 잡든 상관이 없는데 부등식은 무조건 AB 하나랑 BC 하나 이렇게 잡아야 돼요. AC를 잡으면 안 돼. AC를 잡게 되면은 B와 C의 대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AC는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이 순서대로 잡아야 돼. 자, 해서 앞에 거 두 개 풀어볼게. 4 곱해볼게요. 4. 자, 정리 좀 해볼게요. X가 3A 빼기 10이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거 3 곱해서 한번 정리해볼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해 두 개 구했어. 우리 계속 어떻게 풀어? 확실한 거 먼저 그리죠. 그 다음에 애매한 거 이제 그릴 건데 이거 만족하는 정수가 한 개뿐이래. 그럼 일단 정수가 있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릴 거고, 맞죠?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누구만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5만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5만. 그럼 마이너스 4는 빠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1단계 경계값을 찾은 거야. 그죠? 두 번째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하면 돼. 자, 얘가 빵꾸기 때문에 마이너스 5랑 같으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5는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랑은 같아도 되겠네. 마이너스 6이지. 같아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풀면 정답이다.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237 내가 힌트만 주고 넘어가 볼게. 요거 할 때 있잖아. 그 역관계 내가 중요하다 했죠. 요거이면 이거는 맞지만 이 거꾸로 갈 때는 안 된다 라고 했었어요. 거꾸로 갈 때는. 왜? 이 거꾸로 가려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음수인 건 아니다. 0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여기 0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서 풀어봐. 알겠죠? 나 조건도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지? 자, 39번 볼게. 그리고 여러분들 38번도 뭐 그림만 막 되게 막 겁주게 생겼지 풀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39번 하고 수업 마무리를 하려 했는데 49분이네. 39번만 설명하고 끝낼게. 39번. 이거 중요하니까. 자, 의자 문제거든요. 의자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 일단 잘 나오긴 해. 잘 나오긴 하는데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한 번만 잘 들으면 돼요, 얘들아. 내가 그 노트에도 의자 문제 예시 써놓고 다 설명을 해놨거든. 자,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여러 개 있는 뭐 실습실이 있대.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그럼 의자 개수를 X개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 하고 끝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봐. 그러면 학생 수가 3X 플러스 5겠죠. 5명 남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4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요거야. 이 1개 남는다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요거를 나랑 좀 소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뭐 3명씩 꽉 채워서 앉았어. 앉고, 자, 여기 1명 앉아있대, 1명. 그럼 이거 의자가 요거 남은 걸까? 아닐까? 요거는?
이거는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두 자리 남았잖아요. 남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국어적으로는 이거는 이 수학 문제에서는 얘는 남았다고 표현 안 해. 남은 거는 아무도 안 앉은 걸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냐? 쭉쭉쭉쭉 이렇게 꽉 채워서 앉을 거야. 앉고선 의자가 지금 한 개 남은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아무도 안 들어있는 의자인 거예요. 여기는. 자, 이 전 의자는 여기는 한 명부터 세 명까지 앉아있을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전체 의자 X개에서 확실하게 앉은 의자겠어. 요만큼이 확실하게 꽉 채워서 앉은 의자 개수가 되는 거야. 꽉 채운 의자가 되는 거죠. 꽉 채운 의자. 이해되니? 얘는 애매하니까. 그럼 꽉 채운 의자 개수가 X 빼기 1개가 아니라 2개다. 이것만 딱 알면 이 문제는 괜찮아. 이해되니? 그쵸? 자, 그래서 부등식만 쓰면 돼요. 그럼 4명씩 앉은 거죠, 지금? 4명씩 앉았더니 학생 수가 4명씩 앉았더니 요거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요 4x-2보다는 클 거고 몇 명, 여기다 이제 몇 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야? 1명부터 3명까지 앉을 수 있죠. 요거에다가 여기가 4의 x-2고 거기다 플러스 1부터 플러스 3까지 학생 수가 될 수 있겠지. 요거 부등식만 쓸 수 있으면 괜찮다. 요거 이해됐니? 되겠죠? 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205까지 했죠. 240번까지 해오시면